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저는 이제 방송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만남을 좀 허락하셔서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친해지는 것보다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든 거구나. 어디까지가 허락되고 어디까지가 허락되지 않은 건지를 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뜨거운 열정으로 그냥 현관문 살짝 열려있으면 막 구두발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도 안 들어오고 계속 주변만 맴도는 사람이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섣불리 다가가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요즘처럼 사람과 사람의 경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봤던 적은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나인가요? 어쨌든 오늘 모신 이분은요. 그 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세상이 그어놓은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고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을 어찌 보면 정말 뛰어넘는다는 건 주님 손을 붙잡지 않고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그 선을 넘나드는 분을 모셔봤는데요. 위기의 청소년들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입니다. 범죄 심리사이자 별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심규보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직함이 두 개세요, 그러니까.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심규보 대표. 그도 한때는 가정 불화로 방황의 시절을 보내며 뇌전증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광야의 시간에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건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이었다. 별난 아이를 세상의 별로 이끄는 심규보 대표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그냥 안아주는 자기가 저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한테는 진짜 나는 죽으라고 오만 걸 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다 오기 시작했어요.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좀 그 마음을 알고 애들인데 기회를 좀 더 주고 계속 좀 기도해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위기의 청소년 그러지만 저희 모두가 위기의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방치하느냐, 들여다보느냐. 근데 저도 암묵적으로 방치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귀한 직업을 가진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마음을 가져요, 항상.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뭔가를 해야지 싶은데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표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심리에 대해서 워낙 많이 이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별을 만드는 사람들 어떤 단체인지 비영리 단체인 것만 저희가 알고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별을 만드는 사람들은 학교나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좀 내몰린 아이들, 학교에서 말 안 듣는다고 학교 나오지 마 이렇게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회나 가정에서 오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와요. 흔히 말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거나 소년원 출원생들 이런 친구들이 다시 한번 사회에 돌아가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좀 사회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 그래서 이름도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정한 이유도 원래 세상에서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불렸는 그 아이들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원래 모습대로 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정한 이유도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현재 한 몇 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검정고시 도와주시는 분들도 감옥별로 다 계시고 대학생들도 계시고 아니면 학원 하시는 분들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매주 반찬 나눠주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냥 옷 갖다 주시는 분들 또 여성들 생필품 생리대라든지 속옷 사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진짜. 전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청소년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 여러 방면에서 다 많죠. 발생하네요. 전화 오셔서 가끔 저는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되나요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어떤 애는 그냥 안경이 필요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지금 수술을 당장 눈이 사시예요. 어떤 친구는 세상에. 병원을 연결해줘야 되는 친구도 있고 그렇네요. 어떤 친구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옷을 사줘야 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전화 오면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된다고 말을 딱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구나. 와 보시면 이제 친구들 보고 환경을 보고 아 난 이걸 도와줘야겠구나 그쵸, 생각하시지만 보이죠. 네. 최근에 안 그래도 원래 저희 센터가 엄청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네. 엄청 안 좋았는데 뭐 막 비 새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막 춥고 막 이랬어요. 화장실도 공용이라 가지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같이 쓰고 막 좀 더러운 화장실이고 그래서 기도를 했었어요. 좀 좋은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 올해 3월 달에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드디어. 그래서 화장실도 이제 좋은 공간이고 에어컨도 있고 물론 월세는 3배 이상 비싸졌지만 그때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뭐 그때도 그때 김지선 집사님도 진짜요? 도와주셨어요. 그때 도와주시고. 네. 지선이랑 한번 가야겠네요. 네, 한번 가야 필요한 게 보일 네. 테니까. 또 최성규 아나운서님께서도 네. 또 냉장고 보내주시고 진짜 각자 필요하신 분 뭐 밥솥도 보내주시고 해서 다 이제 많이 채워주셔서 아이들의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안 부끄러워하고 저희 센터에 놀러 오는 거를 그러니까. 밥도 자기들끼리 해먹고 뭐 게임도 하고 요즘은 게임 컴퓨터도 2대가 들어와서 거기서 세상에. 배틀그라운드 하고 배그 난리죠, 요새. 그러고 놀고 있어요.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청소년, 거기 있는 청소년들은 이제 어떤 아이들인지 조금. 뭐 저는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구분하진 않는데요. 뭐 그죠. 그게 제일 나쁜 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년은 피해 가해자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출발은 다 애들은 다 피해자였으니까 애들도 네. 뭐 방임의 피해자고 뭐 부모님도 맞아서 다 밖을 나가다가 나쁜 짓 했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뭐 소년보호 처음 받아서 온 애들도 있고 범죄 피해 아동도 저희 센터에 오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 매일 오는 애들은 한 20명 정도 돼요. 와서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그냥 직업교육 받는 애도 있고 학원비가 없어서 제 아내가 이제 미대를 나와서 미술 배우는 애들도 있고 한 20명이 지금 매일 상주하고 있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애들은 제가 이제 후견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주거 지원 받고 있어서 한 6명 정도 지금 집을 얻어서 근처에 있고요. 그런 애들 한 20명 되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한 제가 직간접적으로 돌본 애들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서울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뭐 대학을 다녔어요. 이제 다른 지역에 다니는 애들. 네네네네. 그래서 한 번씩 오는 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취업 나간 애들도 있고 네네. 한 70명 정도 제가 돌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잘 지내니 연락하고. 그럼 그렇게 네. 피드백이 올 때 되게 감사한 결실도 있지만 너무 아픈 손가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이 있죠.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 온 지 한 1년 된 여자인데 왔을 때도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이제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많이 당했고 부모님이 없이 지냈기 때문에 좀 자존감도 낮고 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성격이 좀 조울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막 센터에서 막 칼부림도 하고 막 되게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예, 제가 굉장히 그랬죠.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뭐 지금은 이름이 바뀐 뇌전증인 간질도 있었고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뭐 그리고 부모님이 한부모 가정에 자랐고 했기 때문에 저도 성격이 굉장히 모났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죠. 저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애정 결핍도 심했고 유기불안도 굉장히 심했던 애기 때문에 그 애의 마음을 잘 이해하죠. 근데 저희 센터의 애들은 걔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잘 섞이지도 못하고 갑자기 화내고 막 식탁 엎고 가고 막 하니까. 근데 굉장히 안 됐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1년 정도 지냈는데 성격이 정말 많이 온화해진 편이죠. 아직도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최근에도 이제 또 막 애들하고 있다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화를 막 내고 하는데 그냥 제가 말없이 그냥 안아줬는데 자기가 저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네, 진짜. 저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이 말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해한다고 하니까 그냥 저한테 안겨서 그냥 계속 우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 볼 때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계속 곁에 있어 주는 거. 근데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누군가 안아주는 그 품. 그 품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이 안 계신 애들한테 이제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겠다고 뭐 생각은 하는데 여러 애들이 저를 뭐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애들도 있고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애들도 있어요. 아빠란 말이 너무 아프다. 저한테 막 얼마 전에 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맞다. 아빠라고 편지를 많이 써놓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감사하지만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챙기는 애들이 많아지고 너무 막 한 번씩 제가 막 경찰서 다니고 막 여러 군데 일하면 벌어야 되니까
막 녹화하면서 쌤 시간 돼요 이렇게는 대화를 너무 많이 못 해줬어요. 근데도 저한테 편지를 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자식을 키우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키우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얘들한테 너무 무신경했구나. 나도 바빠가지고 똑같이 내 어머니처럼 이렇게 애들한테 많이 못 챙겨주고 섭섭하게 할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애들한테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다 자식으로 생각하시는구나. 다. 미안. 지나가면 전 놀러 갈 때나 어디 이제 출장 다니거나 시내를 걸어 다니면 예쁜 옷을 보면 아, 누구한테 잘 어울리겠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자꾸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거 먹어도 자꾸 뭘 사주고 싶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 아내한테 미안하죠. 뭘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미안하고. 계속 누군가에게 되게 다 미안하시. 네. 그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럼요. 대표님이 그거를 잘 아는 마음이 있다고 하셔서 여쭙는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누구에게 미안하고 배려해주고 품고 이런 여유조차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없었죠. 네, 뭐, 힘드셔서 본인 삶이. 그렇죠. 남들한테 여유도 없었고 저한테도 여유도 없었고. 아, 몸이 또 아팠으면 네. 아이들 무리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릴 특히 때 남학생. 그렇죠. 저는 사춘기 때 아팠어요. 그러니까 딱 어릴 때부터 쭉 아팠던 사람도 물론 마음이 아프겠지만 저는 이제 딱 사춘기가 오는 17살 때 이제 간질이 시작돼가지고 제일 예민한 시기. 예, 뭐 딱 사춘기 때 갑자기 수업하다가 뭐 쓰러지고 발작을 하고 막 거품 물고 오줌도 싸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일어나면 갑자기도 그렇게 와요? 예, 그게 후천성 스트레스 간질이라고 그 당시에 제가 부모님이 이혼을 인지했고 그 당시에 좀 사춘기도 오는데 또 많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받았나 봐요. 뭐가 한꺼번에 왔구나.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발작을 하고 이러니까 스스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말을 못해도. 네. 발작을 뭐 남들한테 부끄럽다 얘기는 안 했지만 되게 굉장히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뭐 학교도 간두게 되고 담임 선생님이 좀 자퇴를 권고했어요. 아이고, 그 정도였어요. 네, 너무 많이 쓰러지고 뭐 아휴. 이빨도 많이 깨지고 그쵸, 이게 이제 네. 한번 스트레스 받으면. 네. 근데 병원을 다녀서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은 못 하셨어요? 뭐 병원에 가긴 갔는데 아. 약을 안 먹었어요. 잘 그냥 스스로 뭐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좀 부인했어요. 17이니까. 아유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 봐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이 간질 때문에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항상 이 간질 자체가 정신병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 간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예. 질환병, 귀신 들린 병, 뭐 정신병 맞아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많으니까 발작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되게 저를 오히려 병들게 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뭐 그때 학교를 간들고 알바를 다녀도 한 2, 3일 동안 일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일하다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사장이 니 보기 안 좋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또 만나는 친구들도 처음에는 저를 친하게 지내다가도 발작하면 너무 징그럽게 쳐다보고 그래서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이 또 간질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공병이 있거든요. 언제 쓰러질까 두려워하는 불안장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라는 편집증 그리고 대부분 학교를 일찍 간두다 보니까 이 뇌전증, 이 간질이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대부분 사회성이 떨어지고 대인관계 기술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성격 자체가 굉장히 모났어요. 그럴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얘기하는데 뭐 째려본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뭐 이상하게 볼 거나 비웃는 거야.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대부분이 마음 아프게도 뇌전증 한우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 모습도 그랬던 거죠. 뭐 학력도 낮고 뭐 소년원도 다녀왔고 그래서 잘못해서 그리고 뭐 한부모 가정에 역시 난 뭐 뇌전증 환자니까 사람들 날 벌레처럼 쳐다볼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죽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죽어주는 게 제일 낫고 뭐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방학을 할 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한테는 진짜 나는 죽으라고 오만 걸 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뭐 학교도 자퇴하게 만들고 뭐 병도 주고 부모님도 다 갈라서게 하고 나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자살도 진짜 많이 했어요. 약도 많이 먹고 근데 부모님이 발견해서 또 위세척해서 살아나고 하여튼
엄청 힘든 시도를 계속 하셨던 그렇죠. 거예요. 그때가 17, 18, 19. 그렇죠. 어.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애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요. 사실 걔들이 죽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뭐 죽고 싶다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만 올리는 거 보면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외로워서. 네, 외로워서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나쁘고 까칠하게 대하고 그런 것도 이 사람이 먼저 날 떠날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기불안이라 하더라고요. 누군가 옆에 있어도 언젠가 나를 떠날 거라 생각하니까 먼저 내치는 것 이런 것들. 아 이제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고 경험하니까 내가 왜 그랬구나를 아는 거죠. 센터 애들을 돌보면서도 애들이 저한테 분명히 잘해줬는데 먼저 자기들이 저한테 떠나려고 내치는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저랬거든요. 그래 내가 저랬지. 그리고 또 과도하게 저한테 엄청 막 밀착하는 모습 볼 때도 아 저것도 왜 그런 줄 알 것 같고 그쵸. 그런 사랑받고 모습들이 싶어서. 그렇죠. 바로 애정결핍이 있는 모습들 눈에 하나하나씩 다 보여요. 저 행동이 왜 그럴까. 자기가 경험치를 이해하는 게 진짜 확실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은. 저한테 이 모습을 이렇게 만들기 전에 헛되게 보내기 한 시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항상 우리가 질문의 딜레마가 나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 라는 것과 그냥 시련이 일어난 것을 활용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하고 활용하는 것. 이 양극의 딜레마에서 늘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저는 뭘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주시는 시련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삶이라는 게 네. 복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은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데 끝까지 밀착 경호하면서 그거를 뜨개질해서 좋은 일로 구원의 어떤 누군가에게 손길로 이거는 이제 하나님 작업인 거죠.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작업인 거죠, 진짜. AS. 맞아요. 진짜 AS 끝내주는 그분의 방법. 근데 지금 대표님의 이 삶을 잠깐 들여다봤는데도 그 AS가 얼마나 엄청나게 느껴지는지 별만사가 만들어진 게 벌써 2014년 이후에 이제 4년 차라고 하는데 네. 그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선생님들도 늘어나고. 예. 별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비영리 단체로 설립한 거는 이제 4년인데 그 전부터 계속 아, 애들을 만나오곤 했어요. 한 네네. 오래전부터 하긴 했었는데 이제 설립이 되고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범죄심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뭐 비영리 단체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소년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경찰서에서 조사하면서 애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애들 대부분 환경이 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뭐 할머니 밑에서 자라거나 엄청 어려운 환경 속에 있거나 대부분이 이런 결정된 환경 속에서 살거든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전문가로서 만나고 딱 헤어지기에는 뭔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 사주게 되고 어쩔 때는 학비도 내주게 되고 옷도 사주고 이러다가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말하니까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단체를 설립하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저희 집에다가 주소지를 내고 했어요. 근데 한두 번씩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올 그 사무실 와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작은 한 칸을 내주셨어요, 사무실을. 네. 근데도 교회도 저희가 큰 교회가 아니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시고 싶어서 너무 많이 찾아오시길래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어머니 제가 버는 돈 없지만 뭐 이런 공간을 내고 싶다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시고 이제 단체를 설립하게 됐어요. 그 후에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장소를 옮기고 지금은 대구에 있는 지역교회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서 진짜 많이 자기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그쵸.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네. 매주 화요일마다 체프를 와주세요, 저녁에. 왜냐하면 애들이 주일날 제가 끌고 이제 교회를 가긴 가는데 토요일날 애들이 달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잘 안 나와요. 너무 힘들고 저도 월화수목금토 아이들 만났는데 주일 제가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불만을 토로했어요. 전도사님들 조금 이제 저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화요 체프를 별만사에 만들어 주겠다 해서 저녁에 매주 돌아가면서 큰 감사하네. 교회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들 데리고 꼭 수련회 한번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애들 하나님 좀 뜨겁게 만날 때가 저도 기억하지만 그때 때문에 지금 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학생회 때 형들이 기도해주고 찬양도 막 불러보고 이랬던 그래서 우리 애들 한 20명, 30명 데리고 2박 3일 수련회라도 가고 싶다 했더니 이번 여름에 그래도 수련회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많이 진짜. 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막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예. 너무 좋다. 진짜 한두 명씩 이제 하나님 때문이에요. 뭐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한 녀석이 저 기관의 반장이거든요. 반장인데 학교 밖 청소년으로는 최초로 지역마다 청소년 참여위원이라는 걸 뽑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기관 반장인데 대구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뽑혔어요? 그렇죠. 국회의원 오, 같은 장애라 거예요. 세상에. 청소년 참여위원으로 뽑혔는데 우와. 그 위원 한 20명 중에서 위원장으로 뽑혔어요. 게다가. 근사하다. 네, 멋지죠. 근데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이렇게 위촉식을 딱 위촉장 받고 왔는데 뒤에서 너무 멋진 거예요. 아, 제가 한 10시간 동안 게임 중독으로 살아가던 놈인데 오토바이 타고 소년을 왔다 갔다 하던 놈이 여성부 장관한테 이름을 불리면서 딱 상을 받는 위촉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더 너무 뭉클했는 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적었는데 아,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랑 글만 적은 줄 알았는데 밑에다가 저는요 사실 부모님도 안 계시고요. 저는 뭐 이 게임 중독으로 살았는데 저는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저도 언젠간 좋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나의 나대은 하나님 은혜라 적어놨어요.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러고 근데 너무 나의 나대은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적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멋지다. 아 진짜 하나님은 끝내주는 분이야 진짜.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시지? 그렇죠. 아니 사실 대표님의 그림도 너무 멋진데 그 대표님이 또 채색한 하나님이 대표님을 쓰셔서 만들어놓은 이 그림들도 너무 근사해지고 걔들이 또 나중에 또 그려갈 그렇죠. 누군가의 이렇게 번지는 느낌? 아 진짜 막강해졌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뭐 일을 할 때 뭐 소년은 출원생이고 막 학교 밖 청소년이고 마치 죄인처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도 가끔은 너무 악플들이 많이 달려요. 아직까지는. 그건 어쩔 수 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침묵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실 저는 예전에 법무부에 구속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은 뭐 소년원 애들을 뭐 보관찰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고 진짜 많이 노력하는데 다시 소년원 가고 다시 또 재범하고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보면서 한계를 느껴요. 네네. 근데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구속되고 법무부한테 구속됐을 때는 변하잖아요. 근데 주님한테 구속돼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 구속감을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 막 패더라도 교회 데려가고 싶었어요, 처음에. 근데 목사님이 그러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절대 열정이 그러지 너무 말라고. 이제 있으니까. 그럴 네가 수 하나님의 있어요. 때가 있어서 25, 6살 때 하나님 알고 네가 순종했듯이 맞아. 걔들한테도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맞아. 네가 영웅이 되려고 조급해하지 마라. 그때 제가 반성했어요. 네가 지금 무슨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때가 있다. 그때 제가 머리를 맞은 것 같아서 애들한테 자꾸 조급해하고 가정법원 쫓아다니고 경찰서 쫓아다니고 근데 제가 회개해서 아 제가 상 받고 싶은 것 같다.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때를 어쩌면 소년을 보낼 때 거기서 제가 구치소 안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 때를 제가 빼들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지금은 그냥 제일 최고는 기도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행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배고픈 밥 사주고 옷 없으면 옷 사주고 무슨 기도야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제일 최고는 기도인데 어쩌면 힘든 시절에 이 말이 싫었나 봐요. 기도할게. 맞아요. 기도할게. 너무 힘들면 그 말 싫어요. 그때는 싫었어요. 저도 그건 너무 이해해요. 그래서 사실은 배고파 보이네. 밥 먹으러 가자. 어렵지 가자. 근데 놓치고 있었는데 사실 기도인데 저도 많은 친구들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바뀌었다는 걸 몰랐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 구치소에서 하나님 만나셨어요? 네. 저도 뭐 소년원 갔다 오고 그때도 계속 방황을 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25살 때 또 구치소를 갔어요. 그때.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만나셨냐면 저 직업도 또 그 안에서 다 이제 찾게 됐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간질 환자에 그냥 한부모 가정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방황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간질이 있다 보니까 병사동에 있었거든요. 병사동. 네. 병사동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 또 아픈 사람도 있었지만 아프지 않은데 좀 아픈 척하는 많은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구나.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병사동에 있으면서 원래 구치소라는 곳이 탄원서나 반성문을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사람들이 오해도 하지만 범죄인들이나 이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부분 학력이 되게 낮아요. 뭐 초졸인 사람도 있고 무학이거나 글을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 많은데 진짜 잘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간혹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탄원서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잘못을 했지만 자기에 대해서 그래도 누구든 반성문을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반성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갔을 당시에 글을 되게 잘 썼어요. 제 어머니가 한문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탄원서나 반성문을 써주는 일을 제가 도와줬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서 제가 그 사람들의 뭐 제명도 알게 되고 그 사람들 환경이 어떤지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들 도우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내가 너무나 가치 없고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반성문 써주고 하니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 탄원서를 써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를 질문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이런 거라든지 뭐 제명 뭐예요 이런 거. 제가 그 안에서 범죄 심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완전히 네. 실습을 하셨네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요? 아 똑바로 말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범죄 심리를 했죠. 네. 그 와중에도 막 포장하려는 분이 계세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아니 내가 알아야 쓰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가족 관계 어떻게 되는데요? 아 그랬군요 이런 거 적고 훈련이 있잖아요. 다 됐네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제명도 공부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일도 찾게 됐고 나간다면 이게 직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생각도 해봤었고요.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널 구원하고 내가 널 사용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심에서 나오게 됐고 제가 처음에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뭐 계신 거를 부인할 수도 없었고 이대로 막 시간을 막 보낼 수도 없었고 저는 거저 받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뭘 해야 될지도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이들을 돕는 일을 찾아보니까 청소년 학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원래 전 전기를 전공했었거든요. 전기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편입해서 청소년 학과를 가고 네.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고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수료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부인께 이제 아까 살짝 조심스러운 미안함을 비치셨는데 진짜 앵간한 사랑이신 것 같아요. 예, 부인이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원래 대표님을. 사실 어떻게 저는 만나셨어요? 그분은 이제 대구 분이 아니고 창원 사람이고요. 저는 대구 사람인데 저를 만나기 전에 대구를 와본 적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원래 미술을 전공했고 미술 치료에 관심이 있어서 미술 치료 대학교를 또 한 번 더 공부하려고 대구로 왔어요. 아, 대구밖에 없었나 봐요 미술 치료학과가.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현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봉사하다가.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미술 치료나 이런 거 심리 치료를 하고 있을 때 보자마자 그냥 제가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되게 저 사람을 눈을 보고 얘기하는데 눈이 너무 선하게 생긴 거예요. 사람 잘 봤죠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밥 안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밥 먹을 때 첫날에 제가 얘기했어요. 눈이 너무 예쁘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후부터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아, 같고. 대박이다. 제가 원래 결혼을 아니 뭘 자존감이 낮아요, 그렇게 들이대시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계속. 운명을 느낀 거지. 네, 제가 원래 그 전에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저는 결혼 못 할 거다.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주겠냐. 전과자에 막 스스로는 네. 뭐, 예, 스스로는 그럴 수 어떤 있어요. 걸 갖고 싶으면 어떤 걸 갖고 싶다고 이 상상이라도 해보고 그 장면을 얹어 보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식을 친구 결혼식 따라가면서도 결혼에 대한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피해주기가 싫었어요. 누구 인생 망치려고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결혼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이 사람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분은 그냥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 바본 줄 알았어요. 화를 하루 이상 못 가져가요. 그냥 기분도 안 나빠하고 그냥 사람에 대한 편견도 차별도 평가가 없어요. 그냥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요, 저처럼 이제 부적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나 그런 삶을 살아는 사람은 그 눈을 알아요. 그러니까 소년원에 지금 교사로 일을 하거든요. 소년원 애들도 아는 거예요. 이름이 주연인데, 주연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센터 애들도 주연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장인 장모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와, 할렐루야다. 그런 집에서 대표님. 자랐기 때문에 그런 자식이 나온 거예요. 대박이다, 대표님. 만나자마자 저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갔죠. 장인어른이 또 하필 해병대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그럴 수 있죠. 이상하고 갔는데 그것이 뭐 이야기 어떤 일 하는지 들었고 어떤 사람이 들었다 하면서 멋있네 결혼해라 하는 거. 와 진짜 감사하다고. 나이 차이도 8살이나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그렇죠. 대박.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어머, 진짜 완전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렇죠. 그쵸. 그 서럽고 외로웠던 그 어떤 시기를 지난 선물.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너무 잘해주세요. 너무 진짜. 잘해주세요. 결혼하고 늘 한결 같으세요? 파이팅이?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갈수록 좋아지고 있죠. 그걸 진짜 진정성이 있어서 오글거리지만 접수할게요. 네.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함께 이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부가. 네. 그럼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네. 그렇죠? 아이들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가장 지금 이렇게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히는 애들이 있나요? 일단. 한 친구인데 완전 깨지작이 매일 나와요. 뭐 손톱도 막 길고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맨날 셀프 케어가 안 돼서 똑같은 옷을 입고 와요. 근데 그 친구 부모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해보면 부모님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라서 근데 두 분 다 일도 안 하세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해보면 전화 부착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걔들 집에 가면 술병이 집에서 막 뒹굴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이걸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렇죠. 차라리 어느 빈 구석이 있으면 차고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오히려 더 안 좋은 바리케이트가 있을 때. 그것도 한계를 좀 많이 느끼는 원래 부분이겠네, 인간적으로. 물고기가 아프면 어장에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물고기 계속 치료해서 그 물에 다시 집어넣으면 또 아프잖아요. 어장에 물에.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환경이 안 되는 애들은 여러 어른들과 우리처럼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부모 역할도 해주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도움이. 진짜 그렇네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시겠지만 특별히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다 싶은 그런 기적의 순간도 확실히 있으시겠죠? 네. 그게 대표님을 계속 움직이게 하시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참여위원회에 뽑힌 그런 친구들 이야기라든지. 진짜 그 아이는 정말. 네. 네. 그리고 한 친구 얘기 또 들려드리면 코다라고 혹시 아세요? 코다. 코다요? 코다 한번 들어보시죠. CODA라고 하는데 코다. 들어는 본 것 그게 같아요. 이제 Children of Deaf Adult라고 하는데 농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건청인을 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농아인이에요. 네. 부모님이 두 분 다 농아인인데 자기는 이제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코다 같은 그런 아이들을 코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코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말을 못 배우고 주변 이웃들한테 말을 배우거나 할머니한테 말을 배우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살면서 부모님한테 한 번도 뭐 사랑한다는 말도 못 들어봤을 거고 이 정서도 학습하는 거거든요. 네. 정서도 배워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못 배웠을 거고 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부모님 한 번 못 모셔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항상 뭐 부모에 대한 그 자리도 작고 부끄러워했을 거고 주변에 부모님 보면 그냥 기머거리 소리 들었을 거고 자존감도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다 친구들이 좀 비행률이 높아요. 소년원도 간 친구들도 있고 저희 센터에 코다 친구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소년을 갔다 와서 저하고 처음 만났어요. 근데 꿈도 없고 막 좀 분노 조절도 좀 있어서 열받아 막 상치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코다라는 걸 알고 제가 수화를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코다라는 걸 알고 야, 니 수화 이거 해봐라. 그럼 수화 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웠어요. 부모님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떡하지 하다가 수화가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하고 매년 저희 센터에서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부러 내랑 같이 수화 찬양 할래 해서 같이 수화 찬양을 같이 준비하고 그날 부모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이제 사랑합니다 딱 보여주고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착 보여줬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를 딱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아버지랑 어머니 사랑한다는 말도 처음 해봤고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너무 멋있다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수화가 중요하거든요, 부끄러운 그게. 게 아니구나 네.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뭐 CTS에서도 막 촬영해가고 법무부에서도 다큐멘터리 찍어가고 엄청 이제 자기가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죠. 그래서 원래 수화 쓰는 걸 싫어했던 친구가 한 몇 달 전에 제가 또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얘를 데리고 KTX를 타고 가는데 네네네.
원래 수화 잘 안 하는데 농아인이 원래 6번에 차야 되는데 12번 칸에 탄 거예요. 자기가 딱 가더니 여기는 12번이라고 6번이 아니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 그래서 멋있다. 야, 니 수화 안 쓰잖아. 그러니까 확 이래가지고. 아 멋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곧 자기 꿈이 생긴 거예요, 드디어.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이제 뭐 나사렛 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가고 싶다고.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스웩. 하나님의 스웩. 진짜 상처라서 감추고 싶었는데 이걸 꺼내서 무기로 횃불로 쓰시는 그분의 스웩. 애들 물으면 이제 얘기해요. 뭐 지화로 써봐라 하면 자기가 수화로 다 가르치고. 멋있다. 걔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뽑혔어요. 분과장 활동하고 되게 멋있어요. 아 이분 행복한 분이시네. 그렇죠. 아, 물론 힘든 과정도 많죠.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께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드리고 싶냐면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선입견처럼 생각하는 게 바뀌겠어? 잖아요. 결국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 아까 재범 확률도 좀 높다고 하셨을 때. 물론 그렇겠지만 그것도 과정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돌아오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오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되풀이되면서 기도 안에서 거듭난 아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의 중보가 또 필요하잖아요. 사실 진짜 세상이 무관심하게 그리고 계속 막 손가락질하고 편견만 가지면 사실 이게 사회가 해야 되고 많은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계속 뭐 쓰레기다, 너희는 변하지 않아 그러면 그 친구들은 말 그대로 진짜 성인이 돼서 또 교도소 가고 계속 그래요. 그럼요. 근데 많은 어른들이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했을 때는 정말 놀랍게 변해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힘이 보태지면은 정말 얘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 할 정도로 정말 많이 그렇네요. 놀랍게 변할 수 있는 것 진짜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저기 소년원이 전국에 10군데 있고요. 그리고 소년 교도소가 딱 한 군데 있거든요. 그건 좀 중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소년 교도소에 가둬요. 근데 그게 김천에 있거든요. 그게 제가 작년 12월 달에 그 최불암 선생님 초대를 받아서 김천 소년 교도소에 갔어요. 2012년부터 매년 12월이 되면 그 제로 캠프라고 최불암 선생님이 소년원에 그 소년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에게 뮤지컬을 가르쳐서 그 제로 캠프 사업을 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교정위원이라서 구경 오시라 해가지고 가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쓴 시나리오로 뮤지컬을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로 캠프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2012년에 한 독지가가 30억을 기부를 했어요, 무기명으로. 그때부터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누군지 찾지를 못하다가 제가 갔을 2017년에 드디어 법무부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하시라 해서 그 사람이 드디어 나와서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또 사연인즉 법무부 사람한테 이 사람이 왜 기부를 했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2012년 당시에 또 잘못을 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근데 청소년들하고 한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어렵고 아버지 안 계시고 맨날 학대당하고 맞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걸 보고 자기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소년 교도소에 돈을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가시고 정말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나오게 돼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했는 말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요. 한 60대 노 신사였는데 정장을 입고 나오셨어요.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 아래 위로 다 입고 나오셨는데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양복 한 벌을 맞춰주셨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거 아래 위로 짝재기로 입었네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애들도 잘하고 싶었는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부탁하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일부러 실수한 애들이 어디 있겠냐고. 잘하고 싶었는데 실수한 것 같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기부를 하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저도 그랬고요. 저도 일부러 막 나가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애들 뭐 일부러 막 소년 가려고 마음먹고 작심하는 애들 없거든요. 저희 센터 애들도 매일매일 거짓말해요. 9시까지 온다 하면은 막 늦게 오고 매일 그런데 걔들이 진짜 마음먹고 그런 애들 없어요. 정말 울면서 얘기하거든요. 정말 저도 잘하고 싶거든요. 하면서 가거든요.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좀 그 마음을 알고 애들인데 기회를 좀 더 주고 계속 좀 기도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어른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에서도 조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이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에 이제 막 청소년 범죄들,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뭐 소년법을 폐지하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청와대 청원에도 뭐 20만 명이 서명하고 맞아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소년법을 폐지하면 청소년들은 뭐 누가 보호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안에서 아이들은 아직 자아정체감이 확립된 시기가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 채 범죄를 하거든요. 근데 한 예로 제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대구에 있는 이제 야외음악당이라고 두류공원 있는데 그쪽에 애들이 모여서 막 치맥을 먹고 한 엄청 많은 아이들이 막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담배 피우고 범죄도 굉장히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수년째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애들이 좀 술을 많이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담배를 좀 덜 피도록 그다음에 오토바이도 헬멧을 쓰고 다니도록 이런 일을 하고 다녀요. 근데 고민을 했죠. 저건 제가 중학교 때도 그랬고 거기는 계속 매년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근처에 이제 구청이나 경찰서에 물어봤죠. 왜 여기를 단속하지 않느냐. 왜 단속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애들 모여서 술, 담배를 하고 치킨을 먹고 다 하는데 왜 안 단속해요? 왜 단속하지 않냐면 단속하면 상인연합회에서 항의 전화가 와요. 아, 치킨이 안 너무하다. 팔리거든요. 진짜 어떡해. 그러니까 판매는 어른 지들이 해놓고 나중에는 소년범죄 일어날 때 범죄가 심각하다고 청원하고 소년법 폐지하라고 하고 너무나 비겁하잖아요. 술은 누가 팔아요? 담배는 누가 팔고. 부끄럽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소년법 폐지하면 어른하고 동일하게 선거권 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쁜 짓 했다고 애들한테는 똑같이 소년법 폐지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상한 건 또 되게 빨리 줘요. 청소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있거든요. 성적 네. 자기 결정권. 우리나라는 만 13세예요. 만 13세. 외국은 18세거든요. 18세.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여교사 그래요, 그런 사건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건 되게 빨리 주고 소년법 같은 경우는 빨리 없애고 교도소 보내려고 뭐 술 담배는 못 팔고 뭐 자유롭게 못 사게 해서 나쁜 뭐 애들 소년원에 보내려고 교도소에 보내려고 하고 되게 이상하게 아이들을 아, 몰랐어요. 어른 안에 가둬놓잖아요. 아니, 그냥 죄를 놓고만 생각했지, 그거에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들하고 조화를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성적 자기 결정권과 그리고 그런 소비와 마케팅 이런 것까지 생각해놓으니까 너무 비열하고 치졸한 그럼요. 결정이었네요, 진짜. 너무 부끄럽네요, 진짜. 소년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 저도 동의해요. 아직까지 너무 범죄에 비해서 형이 약하고 일부 개정돼야 된다는 거 동의하지만 폐지가 되면 그 아이들은 누가 도와주고 누가 돌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네요.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너무나 비겁한 법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똑같이 19살인데 학교 다니는 19살은 밤 10시가 되면 PC방을 갈 수가 없어요. 네.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네. 근데 학교 안 다니는 19살이면 밤 10시에 PC방에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학생 보호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네. 너희는 학교 안 다니니까 범죄하지 말고 PC방이나 처박혀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인터넷 중독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역차별인 거죠. 근데 모르는 애들은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즐거워하죠. 와, 우린 PC방 갈 수 있지. 하지만 제가 걔들을 깨우치죠. 너희 되게 엄청나게 차별받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엄청 기분 나빠야 돼. 그렇죠. 저 애들 단속하다가 알았어요. 그게 몰랐어요. 숨겨진 거예요. 숨겨진 저도 것들. 몰랐어요. 걔들은 밤 10시 있어도 어이가 PC방에 없네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주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업주들은 더 많은 학교 밖 아니, 청소년들이. 그런 걸 오히려 부추기는 추세죠, 지금. 이렇게 보면 솔직히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부추기는 추세잖아요, 지금. 일부 어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이 행보가. 너무 좀 속상하죠. 그렇게. 아, 창피하네요, 진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고쳐지고 나라도 이제 책임감을 좀 인지하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학교를 간두는 학교들은 막 정해져 있거든요. 네. 뭐 흔히 말하는 노는 학교들. 근데 간두면은 막 제가 그 간둔 애들 다 졸업시키고 다시 사회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비영리다 보니까 어떠한 정부의 지원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 간둔 애들이 많으니까 교육부 찾아가면 학생이 아니므로 뭐 딴 데를 가라. 그럼 또 법무부 가면 얘들은 그보다 시로 가는 게 시에 가면 여성가족부로 가라. 뭐 이렇게 다 돌리니까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런 것도 네. 좀 고민해봐야 돼. 학교 밖 청소년이 정말 그렇네요. 뭐 하나만 건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얼개가 너무 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겠네요, 어른들이 진짜.
아, 저도 오늘 진짜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내긴 힘든 진짜 많은 의미가 있는 삶이었지만 그 여정 안에 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존재를 엿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예, 뭘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고요. 이제 좀 어른들도 다 아는 건 아니라고 애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른이 됐지 작정하고 어른이 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번 생이 다들 처음이고 네. 예,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가르쳐달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럼 하여튼 노력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아, 그 말씀이 되게 여운이 깊네요. 진짜 잘하려고 하는데 뭐 일부러 실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 그 말을 계속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